딸이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의 깊은 변화가 시작된 감동의 여정을 함께 보시죠. 미국 동부에 위치한 조용한 대학가 한복판에 고즈넉이 자리한 한 벽돌 건물 안작은 연구실 안에서 린다 윌리스는 책상 위에 정리된 논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심리학 연구에 바쳐온 그녀는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조용하고 반복되는 일상의 연장이었어요. 강의실의 칠판에 적히는 마지막 필기와 학생들의 마지막 리포트가 쌓이던 그 겨울의 어느 날 아침, 아주 낯선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오랜 시간 연락이 없었던 딸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간 말 한마디 주고받기 어려웠던 사이였기에 그녀의 영상통화는 린다에게 그 자체로 충격이었어요. 화면을 터치하자나 식은 얼굴이 나타났지만 얼굴엔 피곤이 가득했고 말 못할 감정이 두 눈에 고여있는 모습이었어요. 순간 린다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머리카락을 질끈 묶은 딸은 병원 가운을 입은 채로 어떤 작고 분홍빛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영상은 흔들렸지만 그 속의 아기는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긴 눈 사이로 전해지는 생명의 기운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고 린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이 굳고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엄습했지만 동시에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무언가를 멈출 수 없었어요. 사진 속 아기의 이름은 서윤이었고 서울에서 태어난 생명이었어요. 딸은 조용한 목소리로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했고 린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래전부터 린다는 에밀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못한 채 지내왔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린다는 말없이 마음의 문을 닫았고 그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전통과 가부장 문화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편견으로 굳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연락은 줄어들고 연락 없는 시간이 길어지며 모녀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딸이 아이를 낳고 엄마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린다의 삶에 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감정보다 구조를 우선시해온 삶, 논리와 데이터를 신봉해온 오랜 학자의 삶이 단 하나의 말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공항행 택시에 오른 순간부터 린다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변화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지는 하늘 아래 딸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은 이미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도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마신 커피는 식어 있었고 마음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심리학자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감정의 흐름과 인간관계를 연구해 왔지만 정작 자신과 딸 사이의 관계만큼은 늘 불투명하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딸 에밀리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섬세한 아이였지만 늘 어딘가 모르게 린다와의 대화는 어긋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에밀리는 유학 중 만난 한국인 청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린다는 그때부터 마음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그 질문에 스스로 납득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린다에게 낯설고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이미지들은 혼잡한 거리, 전통의 얽매인 가족 제도,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시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녀는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고 감정보다는 합리적 선택을 우선시하며 학문적 권위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린다에게 딸의 선택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깊은 불안으로 다가왔어요. 에밀리는 결혼을 알리는 메일 한 통만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그 상황이 서운하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을 동시에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한 일에 휘말리기보다 거리를 두는 편이 더 편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어느새 둘 사이의 대화는 명절 인사나 생일 축하조차 생략될 정도로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나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과 함께 들려온 딸의 간절한 한마디는 린다의 모든 논리와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성으로 억누르려 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했으며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딸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딸이 외국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을 때 린다는 여전히 자기 기준 안에서 딸의 인생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선택을 축복하지 못한 이유는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린다 스스로의 고정관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린다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유럽의 도시들과는 다르게 펼쳐질 한국의 모습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딸과 다시 마주하게 될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이면에는
오랜 시간 억눌러온 그리움이 숨어 있었고 린다는 그것이 이제야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정리된 서류들과 명확한 데이터로 채워진 산 너머에 감춰졌던 진짜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한 채 닫아두었던 모성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13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린다는 기내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딸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귓가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 말이 자신을 이 먼 나라까지 이끈 유일한 힘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낯선 공기의 온도가 피부에 닿자 린다는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동양이라는 세계에 대한 오랜 편견이 있었던 그녀에게 서울은 혼란스러운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었지만 공항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4가지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응대는 매끄러웠습니다. 수화물도 몇 분 만에 나왔고 입국 수속은 놀라울 만큼 질서 있게 진행되었어요. 혼잡하고 정신없는 곳일 거라는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서울은 현대적인 감각과 깔끔한 구조를 갖춘 도시였고 그것만으로도 린다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국장을 지나며 천장 너머로 떨어지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겨울의 햇빛은 맑고 차분했으며 그 조용한 풍경은 린다의 오래된 고정관념을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어요. 게이트를 나오자 익숙한 얼굴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딸 에밀리는 병원복 대신 포근한 니트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품에는 갓난아이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어릴 적 그대로였고 린다는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가고 손을 내밀었을 때 아기가 작고 따뜻한 손으로 린다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이름은 서윤이었고 서울의 따스한 기운을 닮은 아이였습니다. 붉은 볼과 동그란 얼굴 눈을 감고 있는 그 모습은 생명의 놀라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린다는 소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결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딸과의 사이에 가로놓여 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차위 한수지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대형 병원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중히 인사했고 린다는 낯선 말투 속에서 이상하게 담백하고 조용한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과장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의 모습은 린다에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린다는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가 단지 딸이 선택한 곳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 시작된 공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펼쳐진 빌딩과 한강, 그리고 분주하지만 어지럽지 않은 도로의 풍경 속에서 린다는 자신이 몰랐던 세계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단지 낯선 곳이 아니라 딸이 선택한 진짜 현실이었어요. 이 모든 장면 속에서 린다는 점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나라나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딸의 삶과 마주할 용기였다는 사실을요. 마침내 서울이라는 도시가 하나의 배경이 아닌 하나의 인물처럼 린다의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도시의 풍경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다리마다 자동차들이 정돈된 흐름을 유지하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빌딩들은 마치 서로 경쟁하듯 위로 솟아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여유가 느껴졌고 거리 곳곳엔 낯선 듯 세련된 간판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리던 한국은 이국적이고 전통에 갇힌 공간이었지만 현실의 서울은 현대적이었고 감각적이었으며 질서 있는 에너지를 가진 도시였어요. 특히 도심 속에서도 나무들이 가지를 뻗은 가로수 길과 사람들의 빠르지만 조용한 발걸음은 이상하게 차분한 정서를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린다는 이 도시가 딸이 사는 곳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생소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집은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부터 관리가 잘 된 정원과 어린이 놀이터가 보였고 입구의 무인 보안 시스템은 깔끔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뒤 도착한 집 안은 정돈된 공기와 함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서자 벽에는 공기청정기와 스마트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아기용품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린다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토록 깔끔하고 체계적인 공간을 딸이 직접 꾸몄다는 것이 놀라웠고 무엇보다 낯설지 않은 편안함이 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아기의 이불에 수놓인 자수와 주방에 정리된 식기류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한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었고, 린다는 그제야 딸이 이곳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린다는 낯선 향기에 눈을 떴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냄새였지만 이상하게 거북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부엌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하자 사위 한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국을 끓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부드러운 손길로 국자를 들어 맛을 보고 있었고 주방은 조용한 손놀림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한수진은 린다에게 미역국을 권했습니다. 출산 후 딸이 미역국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며 자신이 끓여본 것이라 했고 린다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한 숟갈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참기름 향과 바다의 깊은 맛이 입안에 퍼지며 따뜻한 국물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맛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었고 린다의 마음 깊은 곳을 천천히 풀어내는 무엇이었어요. 사위의 행동은 린다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쁜 병원 업무 중에도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익숙하지 않은 풍경이었고 린다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내의 회복을 위해 미역국을 준비하는 그의 태도에는 과장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했던 린다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생각들이 하나씩 부서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린다는 거실 창가에 앉아 아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고 있는 서윤의 얼굴은 평온했고 그녀의 뺨에 닿는 햇살은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린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작은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딸이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족을 이루고 있는 이 현실은 린다가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린다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는 완전하지 않았고 자신이 믿어왔던 기준 또한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와 문화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은 단지 구조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린다는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린다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공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이 낯설게 보이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이웃과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는 일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녀 서유는 린다의 품에 안겨 조용히 잠들기도 했고 아침마다 한수진이 정성스럽게 내어주는 따뜻한 국과 밥은 린다의 마음속 얼어있던 부분을 천천히 녹여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린다는 뜻밖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딸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말해준 일정은 바로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고 린다는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고정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전통적인 복장을 하고 엄격한 인상을 지닌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평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어요. 그러나 문이 열리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그 모든 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운동화를 신은 윤미자 여사는 밝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따뜻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린다는 잠시 놀랐고 그 낯선 인상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윤미자 여사는 주방으로 향해 익숙한 손길로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는 김밥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린다는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입 안가득 퍼지는 깨와 참기름의 향, 그 사이사이 단무지의 아삭함과 달걀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는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윤미자 여사는 린다에게 말했습니다. 김밥은 정성이에요. 먹는 사람이 편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음식이죠. 그 말은 린다의 가슴 깊은 곳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린다는 윤미자 여사와 함께 긴 산책을 했습니다.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와 한국의 계절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게 되었어요. 윤미자 여사는 젊은 시절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던 기억을 꺼냈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견뎌낸 시간들을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과장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라는 말 속에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린다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감정을 줄이고 책임만을 남겨둔 채 살아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스스로 만든 거리감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며칠 뒤 윤미자 여사는 린다를 김장에 초대했습니다. 린다는 처음엔 주저했지만
이상하게도 거절하면 놓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김장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소금에 절인 배추가 놓여 있었고 고춧가루, 마늘, 새우젓, 생강이 섞인 붉은 양념이 커다란 통 안에 담겨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나란히 선 사람들 사이에서 린다는 어색하게 양념을 배추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양념을 묻혀내는 일은 린다에겐 생소하고 낯선 경험이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감촉은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춧가루의 따뜻한 촉감, 마늘의 알싸한 향, 그리고 땀을 닦으며 함께 웃는 사람들의 표정은 린다에게 잊고 있던 감정을 하나하나 되살려 주었어요. 김치는 마음으로 담그는 음식이에요. 대충 하면 안 돼요라는 윤미자의 말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자 삶에 대한 태도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둘러앉은 식탁 위에는 된장국과 밥, 구운 고등어가 올랐고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리에서 린다는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따뜻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 순간 린다는 이 도시가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에는 딸이 있었고 손녀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장을 마친 오후 윤미자 여사는 김치 몇 포기를 작은 용기에 담아 이웃들에게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린다는 낯설지만 자연스레 따라 나섰습니다. 눈앞에는 김장으로 붉게 물든 손을 서로 들어 보이며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고 린다는 그 속에서 이상하게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손이 아니었고 린다 자신도 그 붉은 손끝에 조금씩 마음을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윤미자 여사는 린다에게 반찬통 하나를 건넸습니다. 옆집 할머니께 드릴 김치라며 손수 만든 수세미도 함께 전했습니다. 린다는 조심스럽게 김치를 들고 윤미자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작고 마른 체구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자리 잡은 눈가에는 따뜻한 웃음이 스며 있었고 그녀는 김치를 받아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손으로 짠 레이스 덮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작게 켜둔 촛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고인이 된 남편을 위한 작은 제단이었고 린다는 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치를 받아든 이웃은 말했다기보다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누군가가 김치를 들고 찾아와 준다는 사실이 겨울의 외로움을 덜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린다의 가슴 속에 깊게 박혔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단지 언어가 아니라 행동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마음의 형태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어요. 린다는 말없이 그 자리를 나섰고 돌아오는 길에 들뜬 표정의 윤미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린다는 딸 에밀리의 방 앞에서 조심스레 멈춰 섰습니다. 잠든 아기의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전해졌고 조명이 희미하게 번지는 방 안에서 딸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린다는 처음으로 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린다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장면은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딸을 안고 밤을 지새웠던 기억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아이를 안고 잠든 딸의 모습은 마치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듯한 감정을 안겨주었어요. 조용히 돌아서던 린다의 손에 누군가가 살며시 쪽지를 건넸습니다. 에밀리였습니다. 그녀는 상자 안에 오래된 편지와 몇 장의 사진을 담아 놓았고 린다는 그것을 천천히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에는 처음 한국에 와서 느낀 외로움과 낯설음,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리에서 혼잣말을 하듯 엄마를 불렀던 날들, 무섭고 두려웠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린다는 아무 말 없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딸이 이곳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그제야 딸을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택한 길 위에서 외롭고도 단단하게 버틴 딸의 모습은 린다의 내면을 깊이 울렸고 그녀는 처음으로 딸이 이룬 삶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덮은 린다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조용히 깜빡이는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삶을 비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린다는 문득 이 도시에 자신이 마음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과 눈빛, 그리고 작은 나눔과 말들로 서서히 스며들어온 감정이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이제 린다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단절되어 있던 모녀의 관계를 다시 있게 해주었고 이방인으로 머물렀던 자신에게 따뜻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린다는 아기의 옆에 놓인 작은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이란 결국 누군가를 향해 다가가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는 것을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린다는 방 안조용한 책상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혼자 울면서 써내려간 이 글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문장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감정 그 자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리 낯선 언어 예상치 못한 문화 속에서 딸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그 편지를 읽는 내내 자신의 과거와 조우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고백에는 엄마가 그립다는 문장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힘든 하루가 끝나고 돌아오는 밤길에도 길을 잃고 눈물이 날 땐 항상 엄마를 떠올렸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가 린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어왔고 딸과의 거리마저 학문적 거리처럼 설정하며 스스로를 방어해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그 거리 속에서도 엄마를 그리워하며 버텼고 결국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이 린다의 굳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떤 순간에도 에밀리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어주지 못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정작 딸이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그녀는 그 곁에 있지 않았고 그 선택을 이해하기보다 판단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자각했습니다. 린다는 잠시 눈을 감고 손녀 서윤의 숨결을 떠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고 생명이 이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어요. 아기를 안고 있는 딸의 눈빛은 책임감과 사랑이 어우러진 깊은 감정이 깃들어 있었고 린다는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에밀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자랑스러웠고 안도감이 함께 찾아왔어요. 그날 저녁 딸은 조용히 린다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오가지 않아도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고 오랜 시간 쌓여있던 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그 순간 딸을 처음부터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보호를 필요로 하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성숙한 어른으로 바라본 것이었어요. 그 감정은 단순한 회한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린다는 비로소 자신이 엄마로서 어떤 역할을 놓쳐왔는지를 되돌아보았고 이제라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꼬가 터진 그 밤 린다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던 삶에서 벗어나는 커다란 전환점이었어요. 그녀는 거실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딸은 이곳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걱정했던 외로움과 불안은 이미 사라졌고 그 자리를 사랑과 정성과 연대가 대신하고 있었어요. 린다는 자신도 이제 그 관계 안으로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진심과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은 갑자기 완성되지 않지만 천천히 쌓여가며 단단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린다는 긴 시간 숙였던 어깨를 펴고 딸과 손녀가 자고 있는 방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응심만이 남아있었고 그 감정은 린다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성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것이었어요. 린다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자신이 다시 배워가는 이정이라는 감정은 이제 그녀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줄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에는 어제보다 더 맑은 겨울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고 손녀 서윤은 이른 시간부터 린다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작은 손으로 린다의 바지를 붙잡고 서성이던 아이의 모습은 어쩐지 이별의 기운을 먼저 알아챈 듯 보였어요. 딸 에밀리와 사위 한수지는 부지런히 아침 식탁을 준비하고 있었고 주방 안에서는 된장찌개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갓 지은 국 그리고 어제 함께 담근 김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린다는 그 음식을 하나하나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음식의 맛은 단순한 재료의 조합이 아니라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과 감정이 고스란히 스며든 결과물처럼 느껴졌어요. 고소한 김치 한 젓가락을 입에 넣을 때마다 린다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윤리자 여사는 이른 아침부터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김밥이 가득 담긴 도시락이 들려 있었고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출출할 때 먹으라며 건넸습니다. 린다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 속에 수많은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김밥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윤미자 여사의 눈빛은 평범한 인사가 아닌 깊은 정을 담은 인사처럼 다가왔어요. 짐을 모두 챙기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손수 뜨개질한 수세미도 함께 들려 있었고 린다는 놀라움과 따뜻함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익숙지 않은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단지 김치 한 통을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이에게 건넨 마음의 조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린다는 서울의 풍경을 창밖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표정,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들까지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린다는 이 도시에 자신의 일부를 두고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이라는 감정 속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수많은 감각들이 되살아났고, 그것은 마음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경험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사위가 린다의 무거운 짐을 들었습니다. 딸은 말없이 린다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떨어지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엄마와 딸이 아니라 두 사람의 여정이 서로에게 닿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오해와 침묵이 사라지고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지금 두 사람은 다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서유는 작은 손을 흔들며 할머니를 향해 웃었고, 린다는 끝내 고개를 여러 번 돌려가며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게이트 앞에 다다라 비행기 좌석에 앉았을 때 린다는 윤미자 여사가 건넨 김밥을 조심스럽게 꺼내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한 맛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곳 사람들이 그녀에게 건넨 정성과 환영의 마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넓고 맑았습니다. 린다는 천천히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향에서 또 다른 고향으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것을요. 미국은 자신을 길러준 고향이라면 한국은 자신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고향이었어요. 두 고향 사이에서 자신은 더 풍요로운 존재로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짐을 정리하던 린다는 가방 속에서 김치통 하나가 살짝 열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향기는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익숙한 그리움처럼 다가왔습니다. 린다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김치를 꺼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김치랑 밥 먹었어. 곧 된장찌개도 끓여볼게. 서윤이에게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고 꼭 전해줘. 그 말 뒤에 린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두 개의 고향이 나란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 두 고향 사이에서 그녀는 더욱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어느 날 늦은 오후 부엌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주방에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던 향이 이제는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든 냄새가 되었고 린다는 그것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살아온 도시지만 이제는 마음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딸에게 보낸 메시지에 답장이 도착했을 때 린다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서유는 제법 커진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고 옆에는 김치 담그는 흉내를 내고 있는 에밀리의 모습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제야 린다는 마음속 한켠에 남아있던 무거움을 털어내듯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자주 전했습니다. 윤희자 여사가 정성껏 만들어준 김밥의 맛을 설명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는지를 말했고 이웃 할머니가 건넸던 손수 뜬 수세미를 보여주며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정이라는 말이 실존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삶의 기록이었어요. 린다는 이전보다 자주 부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는 법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김치찌개에도 도전해보았고 손녀를 위한 이유식 레시피까지 메모장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 모든 행동은 단지 요리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딸과 손녀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의 일환이었고 자신이 몰랐던 모성의 또 다른 형태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린다에게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순간이었고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한 시간의 깊이를 배우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놓쳤던 감정들과 잊고 살았던 연결의 감각을 다시 마주한 시간이었고 그 안에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워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삶의 한 장이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어른이 되었고 린다는 엄마로서 다시 태어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두 사람을 천천히 그리고 단단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어요. 린다는 어느 날 김치를 담그기 위해 재료를 하나하나 장바구니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김치를 혼자서도 담글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관계 안에 들어가려는 자세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것을 린다는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린다는 책상에 앉아 짧은 일기를 남겼습니다. 낯선 문화가 두려웠던 나였지만 그 안에서 사람을 만났고 마음을 배웠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계절은 짧았지만 평생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것 같다고도 썼어요. 김치통을 열 때마다 떠오르는 손끝의 감각, 함께 웃던 사람들의 얼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나누던 그 시간들은 린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다는 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시간, 그 사이의 정이라는 것이 자란다. 나는 이제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바꾸고 있다. 이방인이었던 한 여성이 정이라는 이름 아래 천천히 가족이 되어간 이야기였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문화 안에서 다시 사람을 배우고 관계를 회복해 나간 여정은 결국 삶의 방향마저 바꾸게 만들었죠. 낯설어서 멀게만 느껴졌던 그 거리 안에 진심이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진짜 따뜻함은 가까운 말보다 깊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요. 여러분은 언제 낯선 곳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랫동안 멀어졌던 누군가와 다시 연결되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이 방울방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